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의 일주에 대해서, 일주는 공부하는 날이거든요. 신의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이 신해는 육식갑자 중에서 특히 여자한테 신의 일주가 있으면 이게 가장 미인입니다. 60개의 갑자 중에서 가장 미인이 신의 일주. 그리고 이 신금이 이 보석이기 때문에 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태양이 떠 있든지 실내에선 조명이 이렇게 비춰주면은 가장 이 배공민이 가장 빛나는데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머리도 상당히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난 맛에 어떻게 돼? 때로는 조금 잘난 티를 좀 내겠죠. 예, 약간 거만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 신해 일주는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미인이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주를 보면은, 자, 이 신의 일주인데 이 신금이 병하고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서로의 다정다감한 정운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묶이면 내가 할 일을 못 한다는 거야. 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배공미인인데 조명이 점점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게 태양이 조명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신금하고 이렇게 딱 묶여 있는 바람에 정화 정도의 빛 정도라고 할까? 이게 요 깨끗하게 목욕하는 모습에서 빛이 쫙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신의 일주 보면은 해 지지에 보면 무토, 간목, 임수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여기 지장간을 추구하는 마음은 이렇게 별로 많지는 않다고 나와요. 신의 일주에서. 이 자체적으로도 신금이 충분히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상태죠. 12운성으로 보면 이게 신금이 해를 만나면 이제 목욕지에 있는 거.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12운성.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공부하신 분들도 이걸 안 해보면요, 또 아주 생뚱맞게 내가 언제가 배웠나 하는 정도로 까마득해져요. 그 다음에 12신살에서 보면 이거는 해는 해, 자, 축 이렇게 흘러가는데 삼합이 그때는 이걸 지살이라고 해요. 지살. 그 다음에 이 신에는 지지에 이렇게 상관을 깔고 있으면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 상관이 뭐야? 관을 극하죠. 그래서 이 고란살, 특히 여자한테 일주에 이 신해가 있으면 이제 고란살에서 전설상의 외로운 새라는 거예요. 외로운. 짝이른 외로운 새. 그 다음에 해는 술해가 이게 천문이죠. 술해가. 그 다음에 진사가 지망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라지망 이렇게 다 쓰는데 실질적인 정확히 얘기하면은 천라는 이제 술해고 지망은 여기 진사입니다. 그 다음에 천문성도 마찬가지죠. 자, 이 해라는 거는 이 술해에서 이것이 병화가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문성. 그 다음에 신해는 48번, 그러니까 51번, 2번, 갑인, 을묘가 공망, 즉, 인묘가 이렇게 공망입니다. 세운의 변화를 보면은 해묘미, 요 삼합은 움직이는 거, 이동수, 변동수예요. 그 다음에 진년이 오면은 진의 원진이 되죠. 원진의 특징은, 가장 특징적인 거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야. 예민하다 보니까 신경쇠약도 문제가 오고 약간 정신적으로도 히스테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4년이 되면 사해 충이 되죠. 이때 충이 될 때는 특히 이 배우자 자리가 충이 되면은 배우자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정 풍파가 생길 수가 있고
관제구설이라든가 사고도 따라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년이 오면은 인해 합목이 되죠. 이건 육합이라고 하는데 지지에서는 이때는 이성의 만남, 결혼은 이렇게 이 합이라는 건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로 지금 요게 남편이거든요. 요게 본인이고 이럴 때는 서로 이 정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묶여버리면 각자 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태양은 이렇게 보석과 묶이면은 자기 빛을 제대로 비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보석은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건데 빛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죠. 이렇게 각자 서로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는. 그 다음에 흉년은 을사년하고 이제 정사년인데 이런 경우는 을이 신금을 만나면 을신충이 되죠. 그 다음에 사는 해를 만나면 사해충. 이건 화죠. 화극, 금. 그 다음에 사는 사해충. 이렇게 해서 을사년, 정사년은 흉운이 오는 해니까 뭔가 자기가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어떤 구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한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피부가 곱고 희며 전체적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수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수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하죠. 문예 방면에 조예가 깊다.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매사 적응이 빠르며 다정하다가 그 다음에 요 신금 특징이 뭐예요? 신금. 요게 현침살이죠.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고 까칠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보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서 다치면 안 되잖아. 그 보석은 스크래치가 나면 안 돼. 왜?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쌀쌀맞다는 거야. 냉정한 태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수에 금기가 없다는 것. 즉, 여기에 지장간 안에 요 똑같은 기운이 있으면 이것이 힘을 받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신금이 물에 잠긴다는 거야. 이 엄청난 수량의 물에 이렇게 폭 가라앉는 경우죠. 수가 커서 금매, 수가 많을 때는 물속에 이렇게 퐁당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네. 부부궁은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그래서 이 신금은요, 이 보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쁘고 뭐 하는 짓마다 다 예쁘게 보이는데 부인이 이렇게 항상 어떻게 돼요? 귀부인하고 이렇게 미인처럼 꾸미기만 하고 있으면 깝깝하죠, 남자들은. 그래서 부부간은 별로 붙어 살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거는 좀 약해진다고 봐야 돼요. 이 보석 자체가 이런 보석을 어떻게 돼요? 모시고 살려면은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렇게 신의 일주 같은 이 보석을 깔고 데리고 산다는 거는 보통 신경 써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인을 데리고 살면은 그만한 가치를 치러야 된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사주를 보시면 정해년, 경술월, 신해일, 갑신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신의 일주예요. 신의 일주. 요 신의 일주가 지금 계속 설명드렸죠. 이런 경우는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관을 극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관이죠. 근데 수극화가 되죠. 그래서 남편을 극한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남편을 극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외로움을 자초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고란살이라는 거예요. 고란살. 그래서 특히 요렇게 이제 묶여 있을 때는 지금 이 주인공이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래서 요거를 묶인 거를 풀어줄 때가 어디냐면 운에서 병화나 신금이 왔을 때 풀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을경합금이 왔을 때 경금이 신금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또 신금이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때 그렇게 그 세 가지인 경우에는 요 묶여 있는 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자유롭게 본인들의 능력을 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어떤 운이 왔을 때 내가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대운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48대운이거든요. 55세니까. 그러니까 을묘가 왔을 때 실제로 여기에 잘못하면 을신충 이렇게 해서 뭐 해묘미에서 이렇게 목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충되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천간의 어떤 작용력을 볼 때 을목이 있으면요, 이 을목은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경금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경금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있죠? 요렇게 된다. 이렇게 을경 이렇게 금 요거 배우셨죠? 천간의 합에서 이럴 때는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정이 있죠. 봄부터 겨울, 가을까지. 거기 본인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요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는 어떤 작용력이 있어요. 요거 자세한 건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 신금이 이런 경우, 이게 신금이 여기 같이 오면 요럴 때 제가 처음에 병신합이 되어 있을 때 운에서 병이나 신이 오면 풀린다 그랬죠. 그렇게 요 신금이 오면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 요때 지금 풀려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요 57세까지 48대운인데 58대운부터는 병이 떠 있죠. 이런 경우도 병이 이렇게 오면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좋아지죠. 그런데 이제 이때 68세부터는 이 정사가 이렇게 왔을 때 이 정화가 병화 이렇게 갖추면은요, 이게 좀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야. 같은 불인데 경쟁 상대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정화가 운에서 오기 때문에 강하게 오는데 이게 짜증나는 거야. 왜? 이 병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빛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신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겁재가 왔을 때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전성기는 지금 48세에서 67세까지. 예. 이제 그렇게 알고 본인이 어떤 계획을 이렇게 실천할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의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2월 26일 날 강의할 일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26일) 날 강의한 거는 을사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날씨가 쌀쌀하니까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